시장의 조정은 어디까지일지, 그리고 진짜 불장의 시작은 언제일지, 투자자들의 물음에 대한 해답,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비트코인 추세부터 체크해봐야겠죠. 지난주 최대 이슈는 역시 지난 2월부터 지속됐던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점이에요. 주초에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가 70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는 분위기가 지속됐지만 24일부터는 다시 하루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자금 순유출이 시작됐죠. 상승의 주역 역할을 했었지만 금요일인 26일까지 3일 연속 자금 유입량 0을 기록했고 27일에는 블랙록의 ETF와 함께 상승을 이끌었던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2260만 달러 가량의 자금 순유출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사실 조짐은 약 한 달간 계속되었거든요. 출시 3개월 차인 4월 10일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이 120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 그로부터 20일 새 추가로 유입된 금액은 약 3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ETF 유입 자금이 뒷걸음질 치며 유출로 돌아설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최근 NH투자증권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거든요. 말은 민감한 반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상승 연료가 소진된 만큼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풀이되는데,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23일 비트코인이 중기 관점에서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어요. 다음으로 6일 기점으로 회복되던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반감기인 4월 21일 기점으로 완만하게 다시 감소하는 분위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4월 6일 수준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다시 내다 팔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엔 다소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상태인데, 물론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지난주 브리핑에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던 미국 소비자 지출 물가 PCE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공언했던 것처럼 거의 시장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보는 물가가 견조하긴 하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전통 금융 투자자들이 유입세의 대부분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향방도 결국 미국 금리 인하 같은 결정이나 직접적인 거시경제 상황이나 그와 관련된 조치를 말하는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있을 공산이 높아요. 이에 따라 시장은 금요일 PCE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인데, 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적지 않은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선 거시경제 영역에서는 월요일부터 일본 외환 당국의 환율 대응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일본 엔화는 지난 26일 34년 만에 미 달러와 대비 최저치로 추락했어요.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전망이죠. 그리고 5월 2일 새벽에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97.6%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는데,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현재 9월로 예상되고 있는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일정이 11월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홍콩발 ETF에 대한 기대감은 처음에는 높았지만 ETF 전문가들이 잇따라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은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미국 시장 대비 4% 정도 유입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역시나 이건 확실하지 않기에 깜짝 유입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에서는 다시 줄 소송 날개짓을 하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웰스 노티스 소식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거든요. 여기서 웰스 노티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소송 제기에 앞서 해명의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로서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SEC가 항변권을 준다는 뜻으로,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난주에 유명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를 만든 컨센시스에 SEC가 지난 4월 초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었어요. 요즘처럼 투심이 취약한 시기에 추가적인 소송 뉴스는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신경 써야 할 흐름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은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둘 다 겹쳐 있는 상태인데, 다소
부정적인 쪽이 더 큰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간 브리핑에서도 반감기 직후 바로 급등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었기에 현재 시기는 다가오는 진짜 불장에 모든 개미들을 태우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의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장기 관점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리플 소식 체크해 볼게요. 그 중에서도 리플의 CBDC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현재 리플의 CBDC 플랫폼은 디지털 화폐 환경에서 효율성과 확장성의 선두주자라고 평가받고 있죠. XRP 레저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에 안전한 디지털 통화를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초단위로 측정되는 거래 속도와 1페니 수준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이 플랫폼은 대량의 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죠. 여기서 이러한 리플의 CBDC 구현은 XRP 채택을 크게 촉진할 수 있어서 더욱 기대되는 프로젝트인데 국경 간 거래에서 유동성 수단 역할을 함으로써 XRP는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자금 교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고 이 확장된 유틸리티는 XRP를 리플의 기술로 구동되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죠. 또한 리플의 플랫폼은 빠르고 안전하며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송금 서비스 및 정부 자금 지급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 잠재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카지노와 같은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와 리플의 플랫폼을 통합하면 디지털 금융 상호작용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현재 중국, 바하마,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가 CBDC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구현하는 가운데 디지털 통화를 향한 추진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여기서 리플은 전 세계 20개 이상의 중앙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CBDC 이니셔티브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죠. CBDC는 정부의 향상된 통화 정책 효과, 향상된 거래 속도 및 금융 흐름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는 자금 세탁 및 기타 금융 범죄를 퇴치하는 데 중요한데 블록체인 솔루션의 선두 제공 업체로서 리플의 확립된 명성은 디지털 통화를 수용하려는 중앙은행이 선호하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CBDC 환경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리플은 디지털 통화를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 원활하게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이 혁신할 수 있는 미래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